네. 잘했어. 네. 자, 페이지 60쪽 보내야 되니까 1번에 기업 디귿, 2번에 니은 리을, 3번에 축전기는 A고요. 코일은 B예요. 4번에 저항값은 14옴이고요. 유도 리액턴스는 14 루트 3 옴입니다. 5번의 답은 1번은 50V고요. 2번은 0.5A고요. 6번의 답은 기업 디귿이고요. 7번의 1번 답은 V0. 2번은 루트 2분의 1 F0. 8번의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9번의 답은 기업 니은이고요. 10번의 답은 기업 니은이고요. 11번의 답은 X, O, X입니다. 질문해 보실래요? 3번이랑요. 3번이랑요. 5번에 2번. 3번, 5번, 7번에 2번이랑 7번, 예. 8번에 디귿 거기까지. 8번 해볼게. 자, 3번부터 봐볼까요? 3번. 그림 가의 교류 회로에서 스위치 A, 저기 보면 그래프나 일단 볼까요? 3번에서. 그래프가 뭐라고 나왔냐면 가로값이 진동수고요. 세로값이 전류예요. 어떻게 됐냐면 A에 연결했더니 전류가 진동수가 커지면 볼까요? A에 연결했더니 진동수가 커졌더니 전류값이 작아졌죠? 네. 커졌네요. 네? 아. A에 연결 네. 커졌죠? 네. 전류값이 커졌다는 얘기는 저항 효과가 X값이 XL인지 XC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 값이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이게 저항이잖아, 저항. 똑같은 전압을 걸어줬는데 전류가 커졌다니까? 그럼 저항은? 아이씨, 오면 붙이가 아니라 나올 때 V. 네. 그러면은 I가 커졌어. 네? I가 커졌으니까 저항은 저항은 작아졌겠네. 작아졌겠죠. 그럼 X, C는 2파이 F C분의 1이고요. 네. X, L은 2파이 F L이죠. 네. 유도 리액턴스는 진동수가 커지면 저항이 커져요. 네. 용량 리액턴스는 진동수가 커지면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용량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축전기를 연결한 거죠. 그래서 A에 연결되어 있는 놈이 축전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네. B에 연결되어 있는 게 B는 거꾸로니까 코일과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문제 아시겠어요? 네. 네. 3번은 그렇게 해결. 그리고 재윤, 네? 물리2 문제를 지금 많이 푸는 것보다는 물리1 문제를 조금 더 푸는 게 나아요. 네, 원래 원을 일단 하려고 했어요. 요즘 자이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이스토리가 평가원 모의고사라 수능 출제 기간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낸 문제만 가지고 만들거든 걔네가 책을. 네. 그래서 자이스토리가 제일 편하고 좋아. 문제가 과학은. 네. 자이스토리를 사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2점 3점 되어 있나? 난이도가 별로 좀 돼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그걸 일단 풀어봐. 너무 어려운 건 빼고 일단 그 정도는 풀 수 있을 거야. 사이즈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어떻게 어려운. 거기 자유스토리에서 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꽤 어렵다고 느끼는 게 한 30%는 될 거야. 그 정도만 풀어도 잘하는 거야. 나머지는
지금 어차피 내내 수능 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 안 둬도 돼. 나머지 30%는 그거는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되고 문제 자체가 복잡한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딱 보게 되면 못 풀더라도 아 이거 되게 복잡하구나 쓸데없이 이런 느낌이지 오 무슨 내용이 하나도 모르고 이렇지는 않다. 오케이? 이걸 켜놓고 자꾸 딴 얘기하고 있네. 자 3번 했고요. 5번 자 그림은 코일 측정기 저항 코일 측정기 R, L, C 회로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자 RLC 징전을 하는데요. 자 R, L, C 조류 친절하게 저항값이 85m라 줬고요. 유도 리액탄스가 105m이고요. 용량 리액탄스가 160이라고 줬네. 자 이거 주어진 거 가지고 임피던스 구합시다.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다? 루트 R제곱 플러스 R제곱 플러스 XL 빼기 XC의 제곱 암산 될걸요? 이거는 했어요. 얼마예요? 50 나왔어요. 에? 네? 얘 임피던스는 아. 단위가 ohm이잖아 엄마. 야 저거 보고 해. 근데 저 그따구로 안 풀었어요. 아니 난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니까. 임피던스요? 그럼 아씨 임피던스 구하자고. 네네 640 그럼 100 100ohm이죠? 네. 네 임피던스는 100ohm이에요. 네. 자 저항 코일 측정에 걸린 전압 이거는 전체 전압 V는 똑같죠. VR 제곱 플러스 VL 빼기 VC 전체 제곱 맞아? 네. VR이 얼마래요? 40불 40 제곱 플러스 50이랑 80 30 제곱 얼마? 50 50V 그래서 1번 답은 50V예요. 네. 2번 회로회는 이게 50V고 저렇게 써줘야 돼. I는 전체 저항 임피던스가 전체 저항 효과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50 아니지 100분의 50 그래서 0.5A가 그래서 나온 거야. 코일이 이 교류 회로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쓰는 식은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아까 썼던 XL이 어떻게 표현된다? 2파이 FL이다. XC는 2파이 FC분의 1이다. 그래서 최대 전류가 흐를 때 진동수, 고유 진동수, 공명 진동으로 F가 어떻게 난다고? 2파이 루트 LC분의 1. 요게 5개가 다예요. 쓰는 공식은. 내용은 어렵지만 내용은 진짜 어려워요. 자, 그래서 5번 해결했고요. 7번. 그러니까는 얘도 RLC 회로네. 그런데 거기 진동수가 얼마? F0일 때 전류가 최대값이죠. 네. 그러면 F0가 뭐라고? 최대값이지, 그치? 고유 진동수니까. 네. 그럼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F0일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은 최대 전압이 V0죠? 네. 그럼 저항에 걸리는 최대값이 지금 요게 지금 둘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VL 빼기 VC 값이 XL 빼기 XC 값이 같아서 제가 0이 돼. 그 고유 진동수일 때 F0 값이 그 값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걸린 게 전류가 최대값이니까 기본적으로 저항에 최대 전류가 흐르겠죠? 이게 뭔 소리냐면 얘네 두 개가 그 고유 진동수 하에서 얘네 두 개가 저항이 상쇄가 된 거라고. 이 저항 효과가. 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거잖아. 이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 모든 전압이 다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네. 그래서 전체 전압이 V0니까 F0일 때 저항에는 최대 전압인 V0가 그대로 다 걸린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에 나오면 F0고요. V0고요.
2번 가의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가 2배인 것으로 교체했을 때 공명 진동수를 이거는 딴 거 아니고요. 이식 그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예.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 F하고 뭐하고 L값하고 이 관계잖아. 네. 근데 자체 유도 계수 값이 몇 배가 된대? 2배. 2배가 되잖아. 그럼 F는 루트 2분의 1배. 이식 갖고 그냥 푸는 거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L이 2배가 되니까 F하고 L하고의 관계는 이거잖아. 루트 L의 제곱근의 L 제곱근의 반비라는 거잖아. 네. L이 2배가 되면 F는 루트 2분의 1배 된다. 맞아? 네. 응, 끝. 그럼 루트 2분의 1 응, 루트 2분의 1 F0가 답인 거지. 그냥 끝이에요. 그냥 식 갖고 풀만 얘기. 네. 대박. 의지리는 의치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CMO는 봤어? 오늘 CM 봤어요? 그것 같아. CMO 봐서 힘들어서 안 온 거야. 그치 민준? 자, 근데 아마 KMO 기간이 다가와서 그냥 시키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 자, 8번 좀 더 하다가 틀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림은 코일과 측정기가 진동수가 F인 교류전에 연결되는 회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LC 진동이라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 코일에 최대 전류가 흐를 때 네. 측정기에는 저장된 전기장이 전하량이 없어요. 거꾸로 코일에 측정기의 최대 전하량이 모이면 그때 자기장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거든요.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용수철에 물체 매달아 놓고 잡아 당겼다 놓으면 왔다 갔다 운동하지. 속도가 제일 빠를 때,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클 때 위치 에너지는 0. 가로로 움직인다고요? 가로 천천히 가다. 자, 여기 질량이 예민 놈이 K 놈이 있어야 네. 얘를 잡아 당겼다가 놔요. 네. 왔다 갔다 움직이자. 네. 그럼 이걸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무슨 에너지? 탄성력에 포텐셜 에너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 두 개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지.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맞아? 아, 그때 포텐셜 그러면 제일 멀리 가면 탄성 에너지 최대, 네. 운동 에너지 0. 평형점에 오게 되면 운동 에너지 최대, 탄성 에너지 0. 이게 왔다 갔다 전환되는 거야. 맞아? 네. 똑같아요. 이거와 대응되고 식을 저거와 대응되게 쫙 한 10가지 쓸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서 안 써줄게요. 이게 대응되는 게 뭐냐면 여기 코일에 대응되는 게 측정기고 이 운동 에너지에 대한 게 자기 에너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전기 전하가 충전이 되어 있다가 얘가 전지 역할에서 여기 전류가 흘러. 그럼 얘 전기 에너지 줄지. 대신 여기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자기 에너지라는 게 생겨.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0이 되면 자기 에너지가 최대. 아. 이 자기 에너지 때문에 이쪽 반대쪽으로 또 뭐가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돼. 그래서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절도 저항에서 소모되는 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 전부 다 자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부 다 충전이 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진동이라 얘기하잖아.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를 전기 진동이라 불러요. 똑같이 대응되는 거야. 식도 쫙 대응해서 10개 쓸 수 있어. 써볼까? 쓸까? 네. 기억이 날래나 모르겠다 내가. 자, 일단 나겠지 뭐. 쓰다 보면 날 거야. 저도 적어야 돼요. 아, 넌 네가 알아. 내가 다 쓸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네. 자, 탄성 계수 x k죠. 변이 일단 얘부터 써놓자. 변이는 x죠. 네. 운동에 넣으니까 질량은 m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속도가 나야 되니까 속도가 x가 나오죠. 자,
x를 똑같아. x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그죠? 네. t분의 x예요. 속도에 대응되는 게 변이에 대응되는 게 전하량이에요. q 한성 계수에 이게 전기 용량의 역수일 거예요. 대응되는 거라고 봐봐 일단. 네. C분의 1 여기 전기 용량 C 있고 여기 전하량 Q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대문자로 쓰자. 그 다음에 질량에 대응되는 게 자체 유도계수일 거예요. 맞을 거야. 네. 네. 쓰다 보면 나와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 속도에 대응되는 게 속도가 시간당 얼마만큼 변이가 움직이냐 물체가. 얘는 속도에 대응되는 게 시간당 변이에 대응되는 게 전하죠. 시간당 전하량. 이게 전류죠. 전류에 I는 T분의 Q. 이게 대응되는 거예요. 근데 속도에 대응되는 게 전류고. 뭐? 저기 속도를 x라고 똑같은 이상해진 건. 아씨, V는 T분의 X. 오케이? 네. 한성 에너지 써볼까요? C가 어떻게 돼요? 2분의 d. EP는 2분의 1 KX 제곱이죠. 네. 요거에 대응되는 게 자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다.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측정기 하면서 전기 에너지 배웠잖아요. 네. 측정기는 U는 2분의 1 CV QV 2분의 1 CV 제곱 2 C분의 Q 제곱 맞아? 아, 네. 그거 대응시켜보자. K에 대응되는 게 C분의 1 네. 2분의 그대로 X에 대응되는 게 Q죠. 네. 그럼 뭐가 나와? 2분의 2는 2 C분의 C분의. K에 대응되는 게 C분의 1이니까 X에 대응되는 거 뭐라고? Q Q제곱. Q제곱. 오.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G. MV 제곱에 해당하는 게 자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식 E는 이거 U라고 쓸게요. 네. U는 대응되는 거 M이 뭐예요? L. 네. V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I. I. 그래서 2분의 1 L I 제곱이라는 게 자기. 넌 처음 보는 식이에요. 네. 자기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야? 네. 그 자기장이 생겼다는 얘기 에너지가 있겠지. 그 자체 유도가 크다는 얘기는 자기적 효소를 크게 만들어준 놈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얘 단진동 주기식 알죠?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죠. 네. 얘 주기 구해볼게. 똑같이 대응됩니다. T는 2파이 루트 K하고 대응되는 게 C분의 1이에요. 그럼 M에 대응되는 게 L이죠. CL이. LC요. 그럼 얘 진동수가 어떻게 돼요? 이거 역수니까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L. 우리가 보여진동수. 완벽히 대응되죠? 오. 그래서 이거랑 식을 같이 정리하면 훨씬 더 개념이 잘 잡히고요. 식도 깔끔하게 정리돼요. 이런 식은 수능에서 거의 안 나오니까. 요 식도 잘 안 나오니까. 이걸 수능만 보는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줘요. 근데 경시를 해야 되거나 올림피아드를 봐야 되거나 등등 영재고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일반 물리 되면 저거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저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쓰고 싶으면 쓰세요. 네. 재밌으니까 써볼게요. 이게 역학적 진동하고 그 진동하고 대응시켜서 전기 진동 생각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개념도 되게 잘 잡혀요. 아, 전기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듯이 전기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게 다시 또 전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개념이 딱딱 잘 잡혀요. 똑같아. 위치 에너지 최대면 운동 에너지 최소잖아. 마찬가지. 자기 에너지가 최대면 전기 에너지가 최소 0이 되는 거 똑같습니다. 다행히 잘 나오네. 안 까먹고.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안 하던 거라 요즘. 그럼 저거 뭐 일반 물리 정도는 돼야지 막 활발하게 쓸 수 있는. 예전에 물티에는 있었는데 요 내용이 물티에서 완전히 빠져서 전기 진동이 잘 안 나와. 책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책이 바뀌면서 하니까 바뀐 지 2015년 개정이니까 한 5, 6년 됐잖아.
안 한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했지. 그래서 할까 말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오네. 어디 가겠어? 씨. 지금 근데 유체역학은 네. 대학교 가서 배워요? 유체역 거기 2009년 개정판에는 있었어요. 물 안에. 아, 물 원이요? 물 안에. 아, 근데 빠졌어요. 너무 어려워서요. 좀 과하죠. 베르디 방정식 증명하는 것도 책에 있었어요. 막 증명해주고 그랬어. 증명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 에너지 정리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네. 근데 베르디 방정식 문제 푸는 게 조금 까다롭거든. 좀 드럽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빠졌어요. 물 안에서 있던 게 물투르도 없어지고 아예 빠졌어요. 왜 그때 표준 모형도 있었어요. 그때 물 안에 표준 모형 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승질내면서 했던데. 표준 쿼크 6개, 네. 렙톤 6개, 네. 매개 입자 4개, 힉스 입자 하나, 그래서 총 17개가 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기본 입자거든. 네. 이걸 표준 모형이라 불러요. 그게 물안 교과서에 있었어요. 라이트하게 남아 있었다고. 있으니까 어떻게 수업은 해야지. 수능에 라이트하게 나오니까. 근데 그게 다 빠져서 지금은 안 하지. 물안 물질 다 빠졌어요. 대신 네. 양자역학이 물질에 들어왔죠. 근데 양자역학은 시험에 되는 게 뻔해요. 양자역학 내용은 아예 안 건드려요. 수업에서 어떤 선생님도 안 건드려요. 수학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궁금하면 그 뒤에 봐봐. 양자역학 슐딩거 방정식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아 근데 미적분을 몰라서. 미적분 알아다는데 왜? 고등학교 과정에서 편미분이라는 거 안 배워요. 고등학교 편미분을 안 배워요? 편미분을 안 배워요. 아 그래요?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미분하는 게 편미분이거든요. 그런 건 안 해요, 고등학교에서. 기호 자체가 라운드라고 이게 동그랗게 쓴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쓴 게 이게 라운드인데 이게 편미분 기호예요. 어. D는 그냥 미분인 거고 라운드는 편미분 기호거든요. 읽지도 못해 그런 식은. 왜?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딱 보면 몰라.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슐레딩거 방정식 읽을 줄도 몰라가지고. 그거 읽을지 몰라.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뭐 안 읽어 버릇해가지고 몇십 년 됐는데 뭘. 응? 그리스 문자도 많고 기호도 생판 처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적분이 대학교 올라가면 일반 물리 보다 더 들어가게 됐을 땐 다 증명하는 거야 미적분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수학을 못하면 수학이 잘 안 돼 있으면. 그러면은 여기 뭐 뒤에 막 그 시야확장 같은데 보면 네. 막 그런 거 나와 있던. 그게 기본으로 쓰는 그냥 수학 공식이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 그게. 아 그러면은 이건 교과서에 아예 안 나오네요. 네, 교과서에 뭐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상학함수 같은 것 좀 잘 안 쓰는 것도 나오긴 하지만 네. 그게 자연스러워야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머릿속에다 이해도 잘 되어 있어야 맞지, 그렇지. 네, 그걸 가지고 계속 변형시키면서 공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삐끗하면 뭐지? 이해가 안 돼. 근데 갈수록 그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져. 그래가지고 양자역학이 그지 같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워요. 그걸 수학적으로 이해하려면 수학을 되게 많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되게 어려운 수학이라서 꽤 어렵습니다. 공을 좀 들여야 돼. 나 같은 사람은 술 먹는데 공을 들였지. 그래서 자 8번 맞아 가볼까요? 네. 자 기억 측정기 세기와 방향의 일정은 정기다. 아니야 이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라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네. 측정기의 전기장에 의해 자기장이 유도된다. 맞아.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 곧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 그 얘기야. 전기장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 전기장 진동이 자기장 진동을 만들고 자기장 진동이 전기장 진동을 만들면서 공간으로 에너지가 퍼져나가. 이게 전자기파, 이게 곧 빛이라고. 그 진동수가 F인 전자기파가 측정기에서 발생한다. 진동수가 F인 교류 전원을 연결했죠? 네. 그럼 교류 전원에 맞춰서 진동할 수밖에 없잖아. 아.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전자기파는 그래서 생긴다고. 똑같은. 그러면은 그 LC 진동 이거는 교류에서만 나오는. 그렇죠. 직류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왜? 직류 딱 연결하게 되면 얘는
둘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 지속적으로 자기장 변화가 있으려면 전류값이 바뀌어야 되잖아. 직류는 그렇게 나오기 힘들죠. 그래. 그래서 교리만 남기는 겁니다. 됐고요. 됐네요. 네. 심화 문제는 적용 문제는 안 풀어봤어요. 제가 풀어준다 그랬나요? 그냥 안 푼다고 하셨어요. 그러지 맙시다. 한 볼록 문제 렌즈에 대한 풀어주세요. 사항만 쭉 더 설명을 하자고요. 네. 그게 더 정신 건강에 좋아요. 기타 좀 볼게요. 네? 기타 좀 볼게요. 너무 세게 들었어. 네. 풍량이 맥스를. 일단 렌즈만 하지 말고 거울까지 같이 해봅시다. 네? 다음 단원. 거울까지 같이 하자고요. 물리 완에는 거울이 없어요. 물리 2에는. 아. 물리 완에는 있냐? 물리 완에도 없어요. 네. 근데 렌즈하고 거울은 같이 배우는 게 좋아요. 아.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서 요거는 렌즈하고 뭐 렌즈만 배웠을 때보다 거울을 배우기는 훨씬 더 어렵냐? 그렇지 않거든. 비슷하거든. 볼록 그린 렌즈는 것도 오목 렌즈. 그 대응되는 것만 알면 쉬워. 공식도 똑같고. 그래서 렌즈, 거울을 둘 다 해볼게요. 첫 번째 거울부터 합시다. 작년에 수행평가 한다고 신나게 외우긴 했는데. 자, 일단 거울 작도법부터. 렌즈 작도법을 좀 이따 쓸 거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거울 작도법이나 렌즈 작도법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울 작도법을 먼저 써볼게. 첫 번째, 거울 축과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반사 후, 거울은 반사해야 되니까 초점을 향합니다. 자, 일단 다 쓰고 작도도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초점을 지나온 빛은 1번하고 반대예요. 반사 후 거울 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세 번째, 거울 중심을 향한 빛은 거울 축과 이루는 동일한 각도로 반사한다. 글만 써도 몰라요. 좀 이따 그래서 그려드릴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네 번째, 구심을 향한 빛은 구심이 뭔지도 모르잖아. 네. 90요? 아니야. 반사 후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저게 거울 작도법이에요. 자, 거울을 작도를 해드릴게요. 실제 거울은 어떻게 그리냐? 일단 자를 이용해서 수평선 쫙 거주고요. 그 중에 컴파스를 이용해서 꽤 반지름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거줘요. 그러면 곡률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얘 곡면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곡률 반지름이 되게 크니까 꺾인 정도가 작아요. 실제 그렇게 만들거든요. 심하게 구부러지면 상이 너무 일그러지기 때문에 효과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거울축이고요. 수평선이 이게 원의 중심이에요. 컴퍼스를 그린 거예요. 원을. 이게 구심이에요. 원의 중심. 아. 거울축하고 거울이 만날 때 이게 거울 중심이에요. 점 하나가 거울 중심인 거예요? 응? 저 거울에 만나는... 축하고 만나는 이 점. 아, 네. 이게 거울 중심. 중요한 거 거울 중심하고 구심하고 정 중간이 초점이에요. 아. 나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입사 반사가 같아야 되니까 다 중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의 중심이 여기면 이렇게 일부의 선 그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 경계면이 직각이에요. 이렇게 나란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각도가 똑같은 각도로 가려면 이게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기도 약간의 근사공식이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거울 중심하고 구심 사이의 전체 거리의 반값이 뭐라고?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자연이 더 어디게 보인다고? 초점에 모이는 거예요. 입사 반사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가 항상 같아잖아.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용어 알겠지? 용어.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그려볼게요. 작도를. 저 네 개를 다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다시. 자, 선 하나 그어주고 선부터 그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긋고 선을 긋는 게 훨씬 더 깔끔하더라고. 대충 원의 중심을 잡고 초점을 잡을게요. 대충 잡아도 난 잘 그려. 자, 요게 거울이에요. 무슨 거울이죠? 물체는 여기다 놓을 거예요. 이 물체 입장에서 봤을 때 쟤는 오목하게 보이잖아요. 오목 거울이에요. 간다. 나란하게 간 빛이. 자, 이 머리 끝에서 사방으로 빛이 퍼지는 걸 표현할 거예요. 다리 끝에도 가지만 머리끝, 발끝 다 그리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 끝에서 어디에 상이 맺히는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리가 놓여질 거예요. 일단 똑바로 쓴 눈 가지고 해볼게요. 이게 똑바로 안 쓰고 이렇게 늘어서 있잖아요. 그럼 머리하고 끝을 둘 다 해봐야 돼요. 이 대가리는 어디가 있고 이 끝은 어디가 있는지 둘 다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이렇게 늘어선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빼고는 대가리에서만 보내면 돼요. 똑바로 섰기 때문에. 자, 갑니다. 나란하게 간 빛은 반사후 어딜 향한다? 초점을 향한. 초점을 향한다. 죽을래? 초점을 향해 가라고. 이씨. 너무 심하잖아. 자, 반사후 초점을 향한다. 첫 번째 작도했어요. 네. 사방으로 퍼져나간 빛이 딱 모이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어디를 지나온 빛은 여기가 초점을 지나온 대가리에서 초점을. 나와서 초점을 향해 가. 초점을 지나왔죠? 네. 반사후 나란히. 이게 두 번째 작도예요. 네. 세 번째 어딜 향해 간다? 거울 중심. 거울 중심을 향해 가요. 그럼 이게 거울 중심이면 이게 경계면이에요. 이렇게 수직선이. 네. 그럼 여기서 저 온놈이 이렇게 왔어요. 이 각도랑 똑같은 각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입사 반사 때문에. 이게 법선이니까. 그럼 똑같은 각도로 기어나가면 여기서 만나요. 사방으로 퍼져나간 게 한 점에서 만나죠? 네. 네 번째 어딜 향해 간다고? 구심을 향해 가요. 이럴 땐 스킬 구심을 바꾸면 돼요. 갔던 게 되던 게 되돌아와요. 그래서 사방으로 퍼져난 네 개의 빛이 한 점에 다시 모이죠. 네. 그럼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여기에 대가리. 요만한 사이즈. 이게 작도법이에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네요. 똑바로 섰어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축소, 돌입, 빛이 모여서 생겼죠? 실상이에요. 오케이. 이 네 개 가지고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두 개만 갖고 그리면 돼요. 네 개 중에서. 보통 1번, 2번 또는 1번, 3번 갖고 그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마음에 드는 거 그리시면 돼요. 네. 하나 했죠? 또 해볼 거예요. 빛을 모으는 오목거울은 세 가지 정도는 그려줘야 돼요. 해볼게요. 자, 원의 중심, 초점. 이번에는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원의 중심보다 바깥쪽에 있었죠. 구심보다. 지금은 구심하고 초점 사이에 들어왔어요. 자, 저는 1번, 2번이 편해서 1번, 2번만 갖고 그릴게요. 자, 나란하게 간 빛은 반사 후 초점을 향한다. 두 번째, 초점을 향한 빛은 반사 후 나란히. 그럼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사이즈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확대. 뒤집어졌죠? 네. 돌입. 빛이 보였죠? 실상. 빛이 터져서 만들어진 것도 오목걸로 갖고 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원의 일부, 선, 원의 중심, 초점. 이번엔 초점보다 안쪽에 가볼게요. 나란하게 한 빛은
반사 후 초점을 향한다. 맞아. 네. 여기서 초점을 향해 가면 거랑 안 만나죠. 네. 스킬 초점을 지나가서 머리를 스친 빛.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반사 후 나란히. 자, 1번 빛, 2번 빛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보여요. 안 모이면 반사된 놈의 연장선을 그립니다. 반사된 놈의 연장선. 반사된 빛의 연장선. 그럼 상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내 눈에. 아, 저 거기 네,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네.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확대. 똑바로 섰더니 뒤집어졌어요. 똑바로 정립. 모였어요, 퍼졌어요? 커졌. 퍼져서 보이는 상이면 허상이라고 부릅니다. 허상은 안 보이고 실상 보이. 이게 개소리야. 빛이 모여서 만든 상은 실상. 빛이 퍼져서 생긴 상은 허상이야. 허상도 눈에 보이는 거야. 우리 거울, 평면거리에 보이는 건 다 허상이거든요. 거울을 통해서 안 보여? 헛것을 보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다양하게 나오죠? 빛을 모으내는. 빛을 퍼트리내가지고 나머지 하나가 뭘까? 축소 정립 허상. 정립은 허상이에요. 렌즈든 거울이든 하나면 정립은 허상이고 도립은 실상이에요. 하나만 갖고 쓰면.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있고 물체는 여기다 놔야겠죠? 그래폴록이죠. 원의 중심 초점 갑니다. 말하는 게안 비치. 반사후 일로 가면 안 돼. 뚫고 가면 안 되잖아. 네. 그럼 여기서 나온 것처럼 반사. 오케이. 두 번째 초점을 향해 가 못 가 더 이상 가다가 못 가지. 네. 반사 나란히. 모여 안 모여? 안 보이네요. 안 모이면 연장선.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뒤쪽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어요. 축소. 똑바로 섰어 뒤집어졌어? 정립이. 정립. 퍼져 생겼으니까 허상.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무조건 얘 하나야. 오목 렌즈도 이거 하나야. 똑같아. 오케이. 그럼 저거는 오목고음인 거예요? 얘 입장에서 얘 봐봐. 오목해 볼록해. 아, 볼록인 거예요. 이씨 볼록고이잖아. 네. 물체 있는 쪽에서 봐야지 면을. 아, 다 오목고울만 한 줄 알았어요. 몰라?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리하세요. 네. 칠 수 있는 시간까지 드릴게요. 네. 10분 드릴게요. 10분.